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종훈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니 몸 괜찮으십니까? 어제 아침에는 저희 OBS 라디오 특집 방송에 나오셨고 어제 밤에는 또 저희 OBS TV에 또 출연하셨더라고요. 네, OBS와 함께 이번 대선을. 그게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. 이번에. 아유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예, 평론가님.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불러야 되겠죠? 지금 그 선관위에서 이제 최종 확정을 했으니까요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이제 공식 확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6시 21분을 기해서 대통령 임기가 공식 개시됐는데 우선 어제 이 득표율을 보니까 80%가 조금 안 되는 그 투표율로 그다음에 48.8%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졌습니다. 네. 우선 의미 좀 분석해 주십시오. 예. 이제 처음 형성됐던 그 일강 일중 일약 구도 거기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조금 거의 양강 구도로 좀 섰던 점이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 점이고요. 예. 이제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고요. 예. 이제 45%냐 50%냐 그 사이 구간이 아니겠는가. 예.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40%에서 45% 구간 아니겠는가. 예.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10% 전후가 아니겠는가.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이제 그 예측치였고요. 예.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. 예. 저는 45, 40, 15를 예상했는데, 예. 제가 조금 예측치가 좀 많이, 좀 벌어졌죠? 예.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세 후보 모두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, 그래도 50%는 넘겼더라면, 네. 이런 이제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, 과반을 넘기는 거하고 안 넘기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지지한 대통령 요런 그 수식어도 가능하겠습니다. 만약에 절반을 넘겼으면 절반 이상 이건 거죠. 이상이라는 그렇죠.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과반 득표 이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할 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과반 이상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에서 50%를 넘기는 거하고 안 넘기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좀 아쉬움이 느껴질 거고요. 예. 김문수 후보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단일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이게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그 득표율을 이렇게 단순 이제 더하기를 해보면 그 합산 수치가 이재명 후보 득표율보다 좀 높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특히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. 예.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41.15%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8.34% 그래서 합산하면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득표했던 49.42%보다는 높게 나오네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찌됐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그래도 10%는 넘겼더라면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% 넘기면 선거 비용 일단 절반 정도 이렇게 회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국고보조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. 그리고 또 역시 10%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의 이제 수치가 두 자리냐 아니냐. 이게 이제 향후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들 세 후보 모두에게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 결과, 살짝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평론가님,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주요 특징,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? 네. 일단은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잖아요. 0.7% 정도. 그러니까
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이제 역전된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전체 지형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득표율하고 조금 전에 이제 김문수, 이준석 후보 득표율 더하기 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예. 지난 대선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그런 정도의 간발의 차이가 났단 말이죠. 네. 이게 좀 비상겸이 있고 내란 뭐 지금 재판 진행되고 탄핵이 있었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출발점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유리한 구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좀 많이 거의 평평해진 그런 결과 수치가 나왔다. 예. 이렇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뭐 유권자들의 이제 민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가타부타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예. 그 평가를 놓고 정치권은 일단 해석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예.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당초 그 목표는 60%였던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뭐 내란 세력 확실하게 척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바라봤던 건데 예.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거라서 좀 이제 아쉬움이 상당히 남고 향후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좀 생긴 거고요. 그래서 그 지점만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균형을 지금 잡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애를 썼다. 결과적으로. 예. 그렇지만 이제 간발의 차이로 이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좀 당신들도 한번 잘해봐. 그 대신 너무 독주는 하지 마. 예. 이런 의미가 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평론가님 이번 대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유권자들 표심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핵심 의제 뭐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역시 선거 막판에 불거진 그 이슈들이 영향을 전 일단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 영향이 없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순조롭게 한 60%까지 근접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예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뭐 이슈는 아시다시피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가 뭐 젓가락 발언 논란이라든가 예. 가족 관련 이슈죠.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살짝 이제 타격을 좀 입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 예.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리박스쿨 이슈를 던지지 않습니까? 그거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. 이렇게 예. 일단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승부수로서 젓가락 논란 이슈를 던졌던 건데 예.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역풍을 조금 불러와서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1% 정도까지 갔다가 좀 도로 좀 주저앉은 그런 형국이다. 이렇게 네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김문수 후보는 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. 40%가 넘어서. 예, 그런 예. 거죠. 처음 뭐 출발은 보통 뭐 주로 여론조사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35% 뭐 그 정도였었잖아요. 예.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따라잡았다. 아마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.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여의도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. 네. 반드시 내란 극복하겠다. 온 힘을 다해서 경제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.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네. 평론가님 보시기에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5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어요. 예. 첫 번째가 내란 극복, 두 번째가 민생 회복, 세 번째가 생명 안전, 네 번째가 평화 공전, 다섯 번째가 국민 통합. 근데 사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아닐까. 역순으로. 예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뭐 민생 회복, 경제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네. 지금 이 관세 폭탄이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? 예. 예, 그러니까 뭐 철강 관련해서 25%에서 50%로 관세율을 올리겠다.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서명
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오더라고요. 예, 예. 그리고 사실은 오늘까지 시한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각 협상국에게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. 예. 빨리 최선의 안을 오늘까지 제출해. 지금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, 지난번 TV 토론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재명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이게 속도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. 이거 빨리, 그러니까 민생 챙기는 거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장 이 관세 협상에 빨리 지금 임해야 되는 뭔가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 예.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방금 평론가님께서 이제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그렇다면 이재명 새 대통령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?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뭐 어제 제가 조금 전에 5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거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. 그대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방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1. 내란 극복, 2. 민생 회복, 3. 생명 안전, 4. 평화 공존, 5. 국민 통합 이렇단 말이에요. 예. 내란 극복이 이제 가장 이제 우선 순위로 앞으로 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시급한 건 맞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통상 이슈라든가 국민 통합 이슈보다 이게 더 시급한지 요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순서를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뭐 내란 극복 지금 현재도 뭐 민주당이 보기에 완벽할지는 몰라도 일단 뭐 내란죄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어찌됐건 탄핵도 이루어졌고 이제 과정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예. 이 상태에서 뭐 특검법을 빨리 실시하고 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지, 아니면 통상교섭에 먼저 임하는 게 더 시급한지, 어떤 선택,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을 하려면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탕평책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개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뭐 이제 흔히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여야 불문하고 뭐 거국 내각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동안에 많았는데 예. 이게 한 번도 이게 실현된 적은 없단 말이에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선택도 좀 약간 극적으로 다른 선택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. 제가 안 그래도 어젯밤에 OBS TV에 출연해서 이제 제안 드렸던 내용은 예. 탈당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는가. 제가 그 말씀을 예. 드렸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방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신데 예. 사실은 윤석열 정권도 너무 과도하게 당을 장악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민심 정치를 좀 외면하고 그러면서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과거 문재인 정권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당청 원팀 정신 굉장히 강조했고 근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못 나갈 때 제대로 옆에서 당이 조언을 해주고 역할을 못해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, 그러니까 이제 거국 내각 정도의 내각 구성을 이제 좀 할 필요가 좀 있고, 예.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국회의장들이 당선되시면 당적을 버리시잖아요.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당적을 딱 과감하게 던지시고, 예. 나는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다. 그렇게 하고 인재도 좀 광폭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. 예. 예, 그런 선택을 하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국무총리 자리에 누가 들어설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지금 뭐 언론상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좀 깜짝 카드는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이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이 한때 뭐 민주당을 잠시 떠나시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결국은 친명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. 예. 그래서
그 지점, 그 선택,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? 조금 전에 이제 잠시 뭐 고국내각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징적인 자리가 사실은 국무총리 자리잖아요. 예. 예,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덕수 총리를 이제 데려다 쓴 이유가 약간 진보 정권에서도 총리도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을 또 이제 출신도 호남 출신이고 이런 분을 일부러 선택해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선택도 좀 필요한데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달라서 네. 국민들이 살짝 좀 아쉬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.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